안녕하십니까. 배드먼TV의 시사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온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코로나 문제에 대하여 왈가불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코로나 사태에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시에서 발병하여 중국 전역으로 확산될 위기가 발생하자 지난 1월 23일 우한시 폐쇄가 이루어질 때 우리 정부의 확실한 조치가 있었으면 지금과 같은 대확산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지요. 중국 우한시 폐쇄가 있을 당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어야 했는데 중국의 눈치 및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매뉴얼 등의 준비 부족으로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은 전세계 확진자 2위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초기 단계 대응 실패로 코로나 추경 예산 11조 7천억 원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 및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례 정의의 중요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례 정의란 감염병 검사와 대응을 위해 관리해야 할 대상을 정하는 것인데 이를 통하여 진단검사 대상을 규정하고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 정의를 무려 7번까지 고쳐 혼선을 빚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1월 4일부터 발표를 시작하여 2월 2일까지 7번이나 변경하다 보니 의료진들이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 정의는 진단검사 대상을 매우 축소시켰는데 1월 4일 발표에 따르면 발열과 중증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 해산물 시장을 방문한 자로 검사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열과 중증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 해산물 시장을 방문한 자라고 한다면 중증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중국도 아니라 우한시에서 화난 해산물 시장을 방문한 자 아마도 1월 4일부터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월 4일부터 20일 사이에 약 16일 동안에 중국에서 들어왔다면 진단검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며 14일간의 잠복기를 거치면서 국내의 코로나를 전염시켰다면 이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첫 확진자가 1월 20일에 발견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정부의 매우 중대한 실수를 하였다고 봅니다. 사례 정의를 너무 좁게 잡았기 때문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방치하게 된 것이겠지요. 둘째로는 1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하였으면 이때 바로 검사 대상을 전면 확대하여 시행했어야 하는데 문제는 2월 17일 31번 대구 신천지 환자가 확정 판정을 받으면서 이때 정부는 비상이 걸렸는데 2월 20일이 되어서야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발표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사례정의 6차를 발표하였는데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자로 진단검사 대상을 변경하였지요.
그렇다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단검사 대상을 좁게 잡은 이유로 감염 의심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여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무려 한 달간 사례 정의를 잘못 지정하다 보니 코로나 감염 의심자들을 방치하게 된 것이며, 사실 이 기간에 코로나 의심자 진단 검사를 철저히 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대량 확산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결정적인 초기 대응 잘못이라고 봅니다. 사례 정의를 잘못 지정한 것이지요. 그러나 정부의 잘못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셋째로 3월 2일 발표된 7차 사례 정의를 다시 변경하였는데, 사례 정의 7차의 변경의 핵심은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된 자로 변경하였는데 6차와 달리 원인, 미상, 폐렴 등의 7글자가 추가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병윤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본이 이때 별다른 설명도 없이 진단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면서 일반인한테는 별것 아닌 듯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현장 의사들에게는 매우 큰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전 교수는 현장 의사들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진단 건수를 줄이려는 의도로 사례 정의를 바꾼 게 아니냐고들 한다. 과거 사례 정의를 확대할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질본이 이번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점도 의심을 키우는 대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고려대 구려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도 7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진단 대상자 범위가 크게 줄었다고 평하면서 코로나19 환자를 보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부터 위증 단계까지 환자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원인, 미상, 폐렴 증세는 적어도 중증 이상일 때 나타난다. 가벼운 증상만 보이는 초기 코로나19 환자의 진단검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경증 환자 진단을 놓치면 방역에 구멍이 뚫리지 않겠냐라고 강도 있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6차 사례 정의는 진단검사 대상이 넓었기 때문에 감염 의심자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지만 7차 사례 정의에서 진단검사 대상을 원인 미상 폐렴 증세로 축소하면서 검사 대상을 줄인다는 것은 확진자 수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이 7차 사례 정의에 따라 진단검사 대상을 줄여서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았기를 기대하면서요. 코로나 사태는 초기 단계 대응 실패도 문제였으며 중간 단계에서 검사 대상 축소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음지로 몰아넣는 커다란 실수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어야 할 것입니까? 그러면서 전 세계의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전 세계가 모범적인 사례로 보고 있는 것은 정부의 대응이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가 화를 키우는 가운데 민간인들이 확산을 막는데 지대한 공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대구 경북 등지에서 불과 열흘 새 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는 코로나 감염 폭증 사태를 겪고도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큰 불을 잡을 수 있었던 데는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규모 검사로 조기 발견과 격리에 나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구 등지에서 음압병실 부족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방역의 구멍이 뚫리기도 했지만 감염 의심자를 새로운 방식으로 검사하는 진단 키트를 개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신속한 검사와 격리를 하였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들 뒤에는 민간 회사의 진단 키트의 신속한 개발과 의료진들의 정확한 진단 검사를 통하여 확진자 검사 및 격리를 신속하게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율곡의 10만 양병설을 준비한 결과라며 이번에 진단검사의학과 의사들과 진단키트 개발 업체들이 나라를 구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만든 진단키트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 기술을 이용한 것인데 이 기술은 질병의심 환자의 침, 가래 등에서 분리한 소량의 유전 물질을 많은 수로 늘리는 검사 기법입니다. 특정 바이러스 유전자와 결합하는 진단 시약을 넣고 유전자 증폭 장비로 돌렸을 때 유전 물질의 수가 증가하면 양성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소화된 검사 기법을 사용하여 하루 이상 걸리던 검사 시간을 6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감염 의심자들을 새로 개발한 진단키트로 검사하여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이를 신속하게 격리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6일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단키트 판매 허가를 받은 회사는 5개 업체로서 이 중 4개 업체가 진단키트를 대량 생산해 국내 수요를 맞추면서 해외 수출에 나서고 있는데 4개 회사가 일주일에 10만에서 50만 명 분량의 진단키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 진단키트를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의 숨은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메르스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규 진단시약과 검사법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긴급 사용 승인 제도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입했는데 식약처장 출신 김승희 의원이 이 법안을 주도하여 통과하였기 때문입니다. 미지의 감염병이 등장하면 긴급성을 감안해 임상시험 등을 생략하고 새 진단법을 신속히 심의해 바로 쓸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긴급사용 승인 제도가 법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면 이번에 새로운 진단키트를 개발하였더라도 임상시험을 통과해야 했으며 그러다 보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었지만 이미 2017년 3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와 같은 법을 통과시켜 놓았기 때문에 즉시 사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 3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전국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부실 대응과 태도를 지적하면서 보건당국의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일 경솔한 언행과 자화자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긴커녕 더욱 키우고 있다며 부디 반성과 겸손을 갖추고 방역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모든 언행에 주의하여 주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정부가 초기 단계에서 사례 정의를 잘못 적용하여 코로나19 확산에 결정적인 가오를 초래하였으며 그런 와중에도 이 확산을 막는데 진단 키트를 개발한 업체 관계자들과 진단 검사를 신속하게 추진한 의료진들 때문에 국가의 대재앙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해야 하며 이를 잘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잘된 것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며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